안녕하세요, 호랑이손입니다. 저도 정말 오랫동안 찾아서 헤맸었고 이 식단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식단은 간단했어요. 5가지인데 바나나, 파인애플, 브로콜리, 양배추, 천일염, 이렇게 5가지만 먹었어요. 음식은. 그리고 다른 거는 먹지 않았어요. 2개월 반, 3개월 동안.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먹었냐면, 바나나는 익혀서 후숙을 충분히 해서 스팟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 먹었고, 파인애플도 이 색깔이 변해가지고 충분히 익었다, 충분히 단맛이 난다, 이렇게 먹었고, 이렇게 되면 약간 날파리가 꼬여요. 그런 것들은 감수하면서 익혀서 먹었다. 그리고 브로콜리랑 양배추도 저는 쪄서 먹었어요. 이거를 쪄서 그 도시락 통에다 넣어가지고 요거를 조금씩 계속 꾸준하게 먹었다. 그리고 천일염, 저는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소금을 안 먹으면은 이 탈수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소금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소금을 먹어야 혈액량이 늘어난다, 잠을 충분히 자고 몸에 체수분이 많아야 이게 혈액으로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가 저한테는 좀 더 와닿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붓기 전까지 소금을 먹는 것이 저한테 적정량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소금을 먹지만 치료 과정에서는 이제 저염식을 하다가 소금을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니까 몸이 좋아졌어요. 일단 그걸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토피가 심할 때 먹는 식단하고 아토피가 나을 때 먹는 식단하고는 달라요. 아토피가 나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건 훨씬 늘어나고, 아토피가 나은 상태에서도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범위는 또 훨씬 늘어나요. 아토피 치료도 안 되는 거 일단 그냥 먹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스트레스까지 받으니까, 내가 못 먹어서 받는 스트레스까지 병 위에다가 얹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는 마음 편하게 먹고서 먹으면서 치료 방법을 찾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살든 뭐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 제가 했던 생각들이 뭐냐면, 이 원인을 바꾸면 결과가 바뀔 것이다. 근데 이 원인과 과정을 바꾸지 않는데 이 결과가 바뀔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그 전에 했던 식단 관리법은, 제가 6년 동안 채식을 했거든요. 고기를 거의 입에 얕대지 않고, 고기를 먹는 거는 1년에 몇 번 정도만 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그 채식에서도 제가 좀 더 좁혀 들어가가지고 1년 정도 팔체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금체질 진단을 받았거든요. 아토피 있는 많은 분들은 이제 금체질인 경우가 많을 텐데, 금체질 식사를 했어요. 금체질 식사라고 하는 게 뭐냐, 잎채소 중심의 백미와 현미를 먹고, 그리고 과일도 열대 과일을 먹는 거, 그리고 해산물을 먹는 거, 해산물로 단백질 보충하는 거, 이런 식사를 주로 많이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낫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단백질이었어요. 단백질, 해산물 단백질. 조개를 정말 많이 먹었어요. 바지락국을 막 이만큼씩 막 끓여서 먹었고, 하루에 바지락을 한 근 내지 한 근 반을 계속 먹었어요. 근데 그 바지락 알이 조개가 굉장히 단백질이 많거든요. 근데 이 단백질을 내가 관리를 못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민어나 문어 이런 것들도 삶아서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은 이 흰살 생선을 먹으면 몸에 좋다. 그리고 문어는 타우린 성분이 있어서 간에다가 이제 힘을 준다, 이런 정보를 얻어서 제가 많이 먹었는데, 결과적으로 다 저의 몸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게 왜냐면은 양 관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먹어줬을 때는 제 몸에 아주 힘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챙겨 먹긴 하고, 질적으로는 그게 관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단백질이 많아지면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게 동물성 단백질이든 아니면 식물성 단백질이든 아니면은 해산물 단백질이든, 이게 다 그 단백질이 들어가면 어찌됐건 간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제가 그거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근데 콩이나 들기름 이런 것들이 몸에 상당히 안 좋아요. 왜냐면은 콩은 기름을 쫙 짜내는 그 곡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기름이
있다는 거죠. 들기름 이런 것도 사실은 그 몸에 요거는 먹어서 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오메가6 이런 게 들어가는 기름이고, 그래서 이 몸에 좋지 않다. 식물성 기름은 팔체질에서도 먹지 말라고 하고 콩도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팔체질식을 철저하게 하다가 이 조금 뭐야 왜 몸에 안 낫지 하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같이 밥 먹다가 누가 먹으면은 옆에서 이제 들기름 좀 짜서 먹고 그랬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 5가지 식재료가 저한테 도움이 됐던 이유는, 첫 번째는 철저하게 지키기가 좋아요. 뭐 팔체질식이든 무슨 식이든 철저하게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관찰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철저하게 못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5가지만 먹으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다 틀린 식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만 5가지만 먹는다. 이제 이런 게 저한테는 쉬운 일이었고, 요 5가지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바나나를 계속 유기농으로 사가지고 그 식탁 위에 널어놓고, 그리고 이게 어떤 게 익었고 이걸 언제 먹어야 되고 이런 걸 계속 관리해야 되고, 파인애플도 탁 널어놔요. 식탁 위에다가 식탁 위에 널어놓고 이건 언제 먹어야 되고 이건 언제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파인애플 자르는 것도 기구를 사용한다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다가 양배추랑 브로콜리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새롭게 찔수록 몸에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었다. 그리고 배가 찰 때까지 먹지 않았다. 2번째 원칙은 배가 찰 때까지 먹지 않았고, 3번째는 6시간 내에 먹었어요. 6시간. 그래서 18시간을 공복을 만들었다. 공복을 만들면 몸에서 이제 꼬르륵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이 꼬르륵 소리를 즐기면서 그 대신에 공복 시간에 저는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지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소금도 약간 쳐먹었어요. 이게 다예요, 제가 한 식단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너 영양 실조 걸린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몸이 오히려 좋아졌다. 5가지 식재료, 바나나를 기본으로 파인애플 먹고 양배추, 브로콜리, 거기다가 천일염, 이렇게 5가지를 먹어서 저는 아토피를 고쳤습니다. 이게 제가 중증 아토피에서 거의 경증 아토피, 아토피에 거의 없는 아토피까지 올라온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단계가 쑥 컸어요, 몸이.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식단을 훨씬 더 자유롭게 먹고,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